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인호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 잘 되시고 있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함수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푸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부터 보고 오시죠. 답이 나오셨나요? 설마 역함수 진짜로 구해가지고 연립하려고 하신 분 없으셨길 바랍니다. 알겠죠? 물론 지수함수랑 이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 지수함수가 되는데, 실제로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라 라는 문제는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그 교점을 찾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역함수를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써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3에 x-a네요. 증가함수죠. 이렇게. 이거랑 역함수에서 만나는 그 교점이 a, b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을 짓고, a, b가 대각선이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가 될 때 a, b 좌표를 구해라. 이 a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를 그냥 구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죠? 이렇게. 됐죠? 여기를 x축. 굉장히 크네요. y축. 됐죠? 이렇게 놓고 일단 그래프를 그릴 텐데, 밑이 1보다 크죠? x 앞에 개수는 플러스입니다. 뭐 y 앞에나 3 앞에도 플러스고.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지수함수에서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리고 뭐 그래프의 y절편이나 이런 건 좀 잡기가 어렵죠. 왜냐면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개형 자체만 그려놓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가함수니까 적당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역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역함수를 그리려면은 y는 x에 대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y는 x 선을 하나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이게 y는 x죠. 그리고 그의 역함수. 다시 말하면 이걸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는 거죠.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y축에 여기 지나던 것은 여기를 지나겠죠. 여기 지나던 건 여기를 그대로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대충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름을 좀 붙여볼까요? 요 함수를 fx라 하고, 그럼 요게 이제 y는 fx가 될 것이고, 이의 역함수는 당연히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점을 봤더니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거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다라고 했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A, B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사각형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이 y는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x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항상 45도를 가지고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직각이라고 하면 여기도 45도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 합쳐놓으면 당연히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한 변의 길이가 2 이렇게 주어졌죠. 사실은 요 2라는 길이만 줘도 요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죠. 이거 똑같죠. 여기도 2입니다. 그리고 요 대각선의 길이도 알 수 있어요. 이게 1대1대 루트 2니까 2루트 2가 된다. 이 변의 길이를 주지 않고 이 변의 길이를 줄 때도 있죠. 이걸 주면 얘 만들어 쓰면 되죠. 루트 2분의 1하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이용하면 어느 변이 주어져도 나머지 두 변을 다 찾을 수가 있다. 뭐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가볼까요? 자, 요 A점하고 요 B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연립할 건 아니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이, 이거 1학년 때 다 배운 거죠. y는 x의 교점, 이 녀석의 교점하고 얘랑 얘의 교점이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랑 교점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점은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얘네 둘의 교점. 그런데 얘랑 얘의 교점을 살펴보니 요 A라는 점 있죠? 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요 B라는 점의 X좌표를 이렇게 베타라고 하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에 Y좌표도 알파, 여기에 Y좌표도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A좌표랑 B의 좌표는 X좌표, Y좌표 다 똑같은 점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가정하는 순간 Y좌표도 알파 이렇게 되고 B라는 점을 가정하는 순간 X좌표, Y좌표 둘 다 베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 둘이 가정된다 보니까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더라? 2가 되더라. 그래서 요식도 나오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2가 될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관계식을 가정할 수가 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슬슬 계산을. 요 녀석 y는 3의 x-a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인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a 값이 아니죠. 저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이용해서 이제 좌표를 확정 지어라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알파 베타 값이 궁금한 건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렇죠? 그럼 관계식이 알파는 3의 알파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3이죠. 베타도 뭐 넣어 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 위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근데 우리의 목적은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데 이미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그 알파 베타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알파 베타에 관련된 식을 구할 거냐?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나누기를 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각각 변변히 나눕니다. 알겠죠? 베타를 나눌게요. 이렇게 보세요. 베타를 나눕니다. 베타를 알파로 나눈다. 됐죠? 이렇게. 나누기 전에. 그렇죠? 바로 나누면 안 되죠. 나누기 전에. 나누면 이걸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4분의 3을 좌변으로 넘기고 요 4분의 3을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4분의 3 3의 알파 마이너스 a죠. 베타 마이너스 4분의 3.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요 두 개를 나눌 건데 이게 나누면 얘를 분자에 놓을게요. 왜 분자에 놓는지는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이게 편하거든. 이렇게 놓죠. 됐죠? 이렇게. 그럼 우변도 나눌 건데 문제는 이 녀석을 얘로 나누다 보니까 이 지수끼리 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분자, 얘가 분모, 밑이 똑같이 3이야. 그럼 나누기 할 땐 지수끼리 빼지니까 요 지수에서 요 지수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빼지니까 없어지고 베타랑 알파만 빼지니까 여기에 3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3분의 3을 여기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이게 나눠버리면 좌변은 지저분할지언정 우변에서 이 지수가 깔끔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요 값은 아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가 2였으니까 요 뺀값이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값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A도 없어지고 지저분한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2로 깔끔하게 만들면 결국 알파와 베타에 관한 깔끔한 1차식이 만들어지더라. 자, 얘는 9죠. 9입니다. 다 아시죠? 요걸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4분의 3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변으로 넘어오니까 9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27이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일단 요거 우변으로 넘겨볼까요? 요거 우변으로 넘기면 베타는 9알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24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6이네요. 깔끔하게. 그래서 베타는 9알파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관계식이 완성이 됐고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요 관계식도 있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하시면 게임이 끝나가는 거죠. 요걸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대입법 쓰면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그러면 9알파 마이너스 6이 들어갔어요. 9알파에서 알파 빼니까 8알파. 이건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죠. 8이 알파가 1이네. 1.
그럼 베타는 알파 값으로 베타 값 구하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여기다 넣어도 되죠. 3이네요,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확정이 된다. 됐지. 만약에 A가 궁금하면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어찌됐건 이거 라지 A라는 이 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였는데 알파가 1이니까 1 콤마 1이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고, 베타라는 저 교점은 3 콤마 3이라는 교점이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답이 나오죠. 자, 요 문제의 포인트는 역함수와의 교점은 절대로 직접 계산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보통 조금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는 문제는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을 하시고 관계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뺀값이 2 이렇게 되는 거고, 가끔 중점이 몇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는 알파 베타를 더해서 반으로 나는 그 중점 좌표가 0이다 아니면 얼마 주어졌을 때 몇이다 이렇게 놓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점을 가정하라, 알겠죠? 교점을 알파 베타로 가정해서 그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고 그 관계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좀 바운더리가 넓죠. 약간 역함수가 되더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텐데, 일단 관련된 문제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가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이 역함수 문제도 빠질 수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